안녕하십니까. 청춘 노가리 시사 브리핑 뉴스 읽어준 남자 김씨 아저씨 김동주입니다. 오늘은 청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잠시 전에 굉장히 아리따우신 여성 누나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브라우니 눈이 넌 왜 하트니? 그 안겼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브라우니를 보며 저를 좀 안아주셨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목에 뭘 이렇게 감고 나왔어? 뭐 요즘은 대중 감습니다. 제가 요즘 이 목에 감는 게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나 봅니다. 아니 뭐 얼마 저번 주까지는 걸치고 나오더니 오늘은 뭐 칭칭 동료맹만. 날씨도 춥고 뭐 그걸 따지나? 난 아직 뉴스 중에. 네. 자, 해주시죠. 첫 번째 뉴스는 드디어 라디오 찬조 연설, TV 찬조 연설, TV 후보 연설이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시작됐는데 실제로 보신 분들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들이 여기 묻어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대선 후보 연설은 TV와 라디오로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대선 후보가 직접 출연하는 TV 연설이 총 11번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거 찬조 연설은 이 후보를 지지하는 각계각층의 연사가 출연해서 역시 11번 정도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첫 TV 찬조 연설자로 부산에서 신발공장 노동자로 살아온 김성현 씨 51세입니다. 이분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김 씨는 선원 아버지와 연탄배달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서 13살에 학교 대신에 공장에서 취직해서 지금까지 부산 지역의 신발공장 노동자로 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주제가 아주 재밌는데 문재인이 대통령인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재미있는 게 라디오 연설인데요. 그 전에 TV 연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기사 한번 봐주시죠. 자, TV 연설할 때 이런 포즈죠? 네, 근데 이 사진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뭘까요? 문제? 뭐죠? 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국회의원 선거 방송용 사진이네요. 후보께서 아직 TV 연설 하시면서 사진을 안 찍으셨나 봐요. 업데이트가 안 됐다라는 거. 자, 두 번째 기사 바로 넘어가요. 네, 넘어가죠. 이게 재밌습니다. 라디오 찬조 연설자는 안철수 씨의 멘토였던 배우 김여진 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여진 씨는 역시 소셜 엔터테인먼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회 참여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또 재밌습니다. 총 10회로 구성된 찬조 연설을 도맡아 진행하는데 찬조 연설의 제목은 살아온 길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라디오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배우가 출연하는 건 아닌데 김유전 씨가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직접 진행된다고 합니다. 1인 다역으로. 살아온 길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이거 그래서 그 뒤에 말도 있는데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 문재인 스토리 부제도 달려 있군요. 민주통합당의 김현미 소통1본부장은 일방향 주장만 내놓았던 기존 연설 형식을 개선해서 쌍방향 소통을 추구하고 싶었다. 좋은 후보 문재인을 진솔하게 보여준다면 유권자와 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그것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시간은 약 20분 정도가 되는 장편입니다만 제가 편집 기술을 발휘해 약 2분 정도로 축약해 보았습니다. 능력자세요.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TV 천주연설 역시 TV 11회 라디오도 역시 11번이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매번 같은 방송이 나가는 게 아니라 매번 다른 스토리가 계속 연결돼서 나간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 어떤 것인지 먼저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이크를 이쪽으로 넘기죠. 흥미롭게 했다. 흥미롭죠? 들어볼까요? 요새는 서울 갈락하는 사람이 많다 카더라. 근데 갈라는 사람은 많은데 표가 부족하다 안 하더나. 새벽 일찍 가서 표를 몇 장 사뒀다가 늦게 오는 사람들한테 대팔면은 이무이 좀 남는다 카더라. 안표 장사. 그런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어머니는 표를 팔기 시작했는데도 좀채 앞으로 나서지를 않습니다. 가자. 단 한 장도 사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르도록 그 일은 어머니와 아들만의 비밀이었습니다. 45년이 흐른 후 아들의 나이 어느새 환갑입니다. 옛날에 제 손 붙잡고 부산역 같은 거 기억하시지? 그때 와 그냥 돌아오셨습니까?
한참을 말이 없던 어머니가 딱 한 말씀을 하십니다. 듣던 거하고 다르대. 어린 아들의 의지에 안표 장사라도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을 만큼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소년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가난이란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이들의 변호사 문재인이 세상으로 옵니다. 살아온 길을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 문재인 스토리. 다음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이야기 청년 문재인의 열정이 이어집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뭐 간략하게 아시겠지만 어머니가 워낙 가난하니까 안표 장사를 가자고 문재인 후보를 어렸을 때 데리고 나갔는데 한 표를 못 사셨대요. 그리고 그냥 돌아오셨는데 그 먼 길, 한 40년이 되는 길을 왔다 갔다 하고 나서 둘 다 말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45년 후에 문재인 후보가 왜 그때 표 한 장 안 사고 그랬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보기와는 다르대? 그러고 한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이 결국 어머님의 그 자존심이었다. 가난하게 살아도 남들에게 나쁜 짓 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었다는 건데 이게 20분 동안 되는 걸 2분으로 줄여놓으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겁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죄송합니다.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들어가면 네,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면요. 들어가 보죠. 네, 실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뜨고요. 그리고 민주캠프 여기 보면 홍보자료실 있습니다. 홍보자료실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문재인 후보의 TV 연설, 네, 그죠? 후보 연설, 그리고 옆에 라디오 찬조 연설, 살아온 길을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리즈로 계속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봐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기사 바로 보겠습니다. 이 드라마 아세요? 청담동 앨리스? 앨리스. 어제 무슨 내용인가요? 무슨 내용이죠? 저 소인찬이 아픈 거 아니에요? 대충 잘 들었어야 돼. 그거 아까 얘기했는데 그렇게 대충 들으면 소인찬이 누구냐? 여기 있는 이 남자 소인찬. 여자친구 문근영 이렇게 되는 건데요. 88만 원 세대 소인찬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청담동의 연주인이 되고 싶은 문근영 악역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소인찬의 어머니가 매우 아프십니다. 희귀암 걸리셔가지고 그냥 버는 돈 다 어머니 병원비로 다 내고 있고 막 이렇습니다. 거기에 빚이 뭐 얼마만큼 많이 불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인천에게 2,480만 원의 빚이 계속해서 쌓인다. 근데 뭐 어르신 아픈데 2,480만 원밖에 안 쌓이겠어요? 수없이 쌓이는 거죠. 이 상황을 드라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의료보험비 상한제 100만 원이 도입된다. 그죠? 질병관계없이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추진되면 당연히 이런 상황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항을 잠시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국민 의료비 증가 비율은 연평균 우리나라가 9%인데요. OECD 평균 4.5%보다 2배 높습니다. 2배 높네요. 네. 국민 의료비 증가가 계속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TV마다 이런 보험 드세요. 저런 보험 드세요. 암 걸리면 돈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해야겠어요.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TV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사가 좀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보험비, 의료비에 대한 그 부담이 많이 높다라는 것인데요. 문 후보의 공약은 뭐냐면 100만 원 본인 부담 상한제,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MRI 등 비보험 진료를 전면 급여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요? 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통해서 민주통합당이 과중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앞장서겠다 이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김성주 의원이시죠? 다음 볼까요? 이걸 또 누가 지지하고 나섰냐? 우석훈 교수 아세요? 나는 꼽살이다. 예, 나오시는 우석훈 교수님. 이 공약에 만점이라고 점수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그 밑에 있습니다. 재원 마련이 필요하잖아요. 아까도 동학 씨가 말씀해 주셨는데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가구별 건강보험료 5,000원씩을 인상하겠다. 근데 무조건 5,000원씩을 더 받는다 그러면 불만이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따져봅시다. 우리. 네. 건강보험료 중에 뭐 건강보험료 내는 건 벌써 월급 낼 때 다 제하고 받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 저 국민건강보험료. 네. 근데 그 다음에 분명히 보험을 또 들어요. 사보험 많이 들어갔죠. 암보험 들죠. 네. 치과보험까지 들고 실비 들죠. 실비보험 또 들죠. 그게 각 가정마다 적어도 20만 원은 안 되겠나요? 충분히 되죠. 되죠. 네. 넘을 거예요? 그런데 네. 거기서 5천 원만 떼서 건강보험료 내자는 겁니다. 내면 20만 원까지 우리가 돈 쓸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든다면 뭐 실비보험, 치과 의료 중에 또 이제 비급이 안 되는 것들 몇 개 들면 10만 원은 훨씬 줄이고도 남을 거다. 안 내도 괜찮은지도 모른다. 이게 이제 이 법안의 골자인 것입니다. 자,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자, 요즘 대선 지지율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언론기관마다 수많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네. 물론 문재인 후보가 조금 딸리고 있다, 앞서진 못한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워낙 편차가 크니까 네. 말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지금은 조금 의미 있는 그 지지율 조사가 있어서 네. 소개를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어디서 조사했냐면 한겨레 신문에서 조사했습니다. 네. 제목은 아니 문 도우면 박이 43.1%, 문이 47.7%까지 바뀔 수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발표할 때 이거를 반드시 인용해줘야 되는데 한겨레 신문이 의뢰했고요. 한국사회연구소 KSOI가 조사했고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틀간 조사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유선 휴대전화 임의 걸기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응답률은 15.2%,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입니다. 뭐 이 위에 이제 지금 현재 지지율 별로 볼 거 없고요. 중간에 있는 거 보면 만약 안철수 씨가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돕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문재인 후보는 47.7%를 얻어 43.1%를 얻은 박근혜 후보를 4.6%포인트로 앞섰다. 역시 오차범위 이내이지만 안철수 후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20대, 30대 각각 50.8% 많이 지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밑에 보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정권 교체가 낮다는 응답 비율이 53.5%, 새누리당 집권이 낮다는 응답이 38.1%입니다. 근데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39.7%, 예, 민주통합당이 32.2%. 7% 정도 더 높네요. 네, 민주통합당 뭐 열심히 하시지만 조금 분발해야 될 때야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서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목만 보겠습니다. 용상 참사의 수사 기록 공개 거부는 위법이라고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고 대법원이 최근에 판결했습니다. 아, 그렇지. 지금 오늘부터는 제가 하루 하나씩 지금 지난 5년간 있었던 기사 중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사건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두 번째, 이 밑에 보면 금지된 집회도 공공질서를 준수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까지도 네, 대법원이 최근에 판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사진들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진들 조금만 기억합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지, 얼마나 놀랬는지 우리가. 네, 이런 분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눈물 아직도 흘려지고 있고요. 자, 오늘 뉴스 마감하면서 여러분들 조금 짠한 기분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은 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잊지 말아야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꼭 투표해야겠다. 그리고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나라의 미래가 맡겨져 있고 그 의무가 상당히 무겁다. 그러니 좀 의무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국을 좀 바로 보고 감정이 치우치지 말고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